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루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좋은 루비, 버마산 루비인데요. 정말 좋은 컬러의 버마산 루비 오랜만에 준비가 돼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간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특히 다이아몬드의 정석이니까요. 자주 소개시켜드린 거에 비해서 루비 이야기 좀 덜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끝까지 보시면 루비 좋은 게 또 뭔지, 한 어느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을지 등등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버마산 루비만 콕 집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미얀마라고 하죠. 루비는 사파이어랑 똑같은 광물입니다. 보통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하거든요. 사파이어랑 루비는 강옥석 이렇게 합니다. 역시 경도가 9도인 매우 단단한 투명한 유색 보석입니다. 사파이어는 빨간색 부분의 루비를 제외한 모든 컬러를 사파이어라고 하고 있고요. 빨간색 사파이어, 강옥석만 콕 집어서 루비라는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다이아몬드는 저 멘틀과 지각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용암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루비랑 사파이어도 그럴까요? 물론 땅속 깊은 건 만드나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나라에선 과연 그럼 사파이어 루비가 나올까요? 우리나라에선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사파이어는 안 나옵니다. 왜냐? 지각판들, 혹시 이게 지구과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구는 대륙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보통 나옵니다. 지각 이동에서 큰 대륙판들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그 경계면에서 대부분 사파이어, 루비 같은 강옥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버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비, 그 아시아판과 그 인도판이 만나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그 부분,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 부분에서 루비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용암은 없죠. 그쪽에도 물론 화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융기를 해서 그 땅이 퇴적을 해가지고요, 표면까지 드러나. 미얀마산 루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광산 지역이 모곡이라는 곳인데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냇가에서 이렇게 사금석 패듯이 사파이어를 찾습니다. 약간만 파도 나오는 그런 정도로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히말라야 산맥 동쪽이 미얀마 쪽이고요. 히말라야 산맥 왼쪽 편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파이어가 1880년도에 나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 고갈됐는데요. 그 발견 당시에는 그 사파이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사파이어로 그 부싯돌로 쓴 겁니다. 이렇게 탁탁 쳐서 불꽃을 내는 거 사파이어로. 비싼 물을 이상한 소리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만큼 판과 판이 부딪혀서 이렇게 융기하거나 쓸리거나 서로 힘을 받는 그 부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루비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데는 버마산, 태국 그쪽하고, 마다가스카르도 그 판과 판의 경계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융기에서 바다에서 섬이 된 거거든요.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꽤 루비가 많이 나오고, 그 근처인 모잠비크에서 꽤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쪽인데 융기가 아니고 가라앉고 있죠. 이렇게 태평양판이 밑으로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사파이어나 루비 같은 강옥석이 생길 공간은 아닙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버마산에서 나온 루비가 매우 좋다 라고들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적게 됩니다. 루비 안에 크롬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그 색깔이 빨갛게 되면서 사파이어가 아닌 루비가 되는데, 크롬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빨간색 형성이 잘 됩니다. 근데 철 성분이 좀 들어가는 경우, 그게 보통 태국산이라든지 혹은 마다가스카르나 잠비아산이 철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버마산만 유별나게 철 성분이 거의 안 들어가게끔 크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 빨갛고 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외선을 꼈을 때 형광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살 때는 스트롱 블루 해가지고 자외선 반응이 있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루비도 자외선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크롬만 있을 경우에 자외선 반응이 빨갛게 됩니다.
그 빨간 자외선 반응이 나무로 인해서 선명한 빨간색에 짙은 빨간색을 같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빛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루비를 사시게 되면 어디서 제일 예쁠까요? 햇볕 아래에서 정말 예쁩니다. 그 빨간 빛에 자외선을 쬐을 때 선명한 자외선 반응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아주 울긋불긋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아산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나는 루비에 비해서 철성분이 없는 루비가 많기 때문에 범아산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범아산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네일샵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외선 이렇게 해서 내 루비가 좀 더 빨개지는지 판단하실 수 있고, 자외선 쐬는 손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비춰보면 범아산 루비 특징을 그냥 바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이 보석 배울 때 루비를 보려면 맑은 날 햇볕 아래서 봐라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외선 반응 때문입니다. 여하튼 범아산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대로 좋은 루비를 고르실 수 있고,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철성분이 좀 덜 들어가는 루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도 약간 좋은 루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마,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독재가 되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거든요. 하여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금융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올 수가 없어요. 무역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꽤 거래가 힘들었습니다만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 유통은 돼 왔는데, 그 모국 지역의 루비가 이제 많이 고갈돼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인가요? 범아산 루비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양이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만큼 상당히 적은 양의 범아산 루비가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지금은 좀 더 안 나겠죠. 지금 제가 안 가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캐고 있는지 혹은 캐낸 것들이 잘 연마되고 있는지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거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량 혹은 수급량이 적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현재 시장에 있는 루비 중에서 범아산 루비다 그러면 우와, 범아산 루비가 다 있네요 이렇게 할 정도로 범아산 루비가 희귀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거죠. 캐시미르 지방의 사파이어가 이제 안 나거든요. 카시미르 지방의 사파이어를 누군가 갖고 오게 되면 더 이상 안 나는 사파이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싸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범아산도 아마 앞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고 유통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범아산 루비를 갖고 계시면 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은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사진을 보시죠. 루비입니다. 오늘 이 캐럿 사이즈예요. 루비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전에 한번 이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루비를 보여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상급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유색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면 퍼펙트한 루비다. 네, 발음 괜찮았나요? 퍼펙트한 루비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 2캐럿 사이즈의 루비 반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옆에 핑크색의 루비예요. 이게 사실 약간 핑크시한 루비입니다. 이것도 범아산 루비인데, 그러니까 범아산 루비라고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모니터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의 이 빛을 얼마나 좀 사실에 왜곡되지 않게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최상급 루비의 색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예쁘다, 누군가가 강제로 이쁘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예쁘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매우 좋은 루비입니다. 범아산이었고요. 산지 증명이 됩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자외선 반응이 아니더라도 범아산의 토양의 특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범아산 루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감정원이든 해외 감정원이든 범아산이다라는 산지에 대한 증명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된 루비를 보여드렸습니다. 루비 정말 안 들어옵니다. 루비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좋은 거 있으면 꼭 다이아몬드의 정석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는데, 루비는 정말 예쁜 게 없습니다. 2캐럿짜리 이게 제가 요 근래 본 것 중에서 제일 예쁩니다. 조금 작다고도 볼 수 있는데 2캐럿이 작을까요? 그렇게 매우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좀 더 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 좀 큰 것도 있어서 어쨌든 루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기십시오.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비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금액 얘기 제가 해도 될까요? 보통 꽤 비쌉니다. 캐러당 1000만 원 이상이고요. 보통 최상급이다라면 캐러당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루비는 요즘은 거의 하늘을 찔러져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마다가스카르산, 모잠비크산이 버마산에 비해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할 만한 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직전까지는 아니야. 그게 되더라도 버마산 루비에 대한 가격은 앞으로 천장부지로 계속 뛸 겁니다. 제가 오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고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그죠? 이건 딱 하나밖에 없는 고우 그림이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얼리도 실은 희소가치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비가 막 발에 차이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가스레인지 할 때 탁탁 치면서 불꽃으로 쓰면 그렇게 비싸게 안 팔릴 겁니다. 그만큼 희소한 루비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얼리 그리고 다이아몬드 정보 나오게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